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모짱 타임입니다. 원래는 오늘 예정이 없었던 영상이에요. 이제 영상이 이제 쭉 올라갈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속보들이 떴습니다. 바로 토트넘 포로, 이제 라이트백이었죠. 라이트백 스포르팅에서 데려왔던 포로. 이거 뭐 우리도 영상을 찍었고, 포로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 영상을 찍었다. 저희는 이제 오피셜 뜨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토트넘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더 끼칠까,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웬걸 포로 지금 잘못하면 나가리각. 물론 아직 딜이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딜이 끝난 것 같진 않은데 위태위태한 것 같아. 이게 갑자기 속보가 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왜 됐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속보성이기 때문에 나온 기사들을 일단 종합을 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를 했던 거는 데이비드 온스테인이었죠.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뭐 아스날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또 공신력이 높고, 아스날뿐만이 아니라 런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디애슬레틱이든 이전에 BBC에 뭐 여러 가지 그걸 했을 때도 그렇고 제법 유력한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스포르팅이 제안을 결과적으로는 거절했다. 그러니까 포로에 대한 제안, 포로에 대한 이 토트넘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서 포로 이적 쫑.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연히 포로 입장에선 컵 대회 끝나고 나서 근데 토트넘 합류를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근데 이러다가 이제 나가리 됐으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 혼란스러워.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온스테인이 야, 이거 포로 딜 쫑났다.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토트넘 팬들도 굉장히 야, 뭐야? 이제 사실 그때 나왔었던 얘기는 전체적인 방향성 그거였죠. 저 레비 그 주원이 형 있잖아. 나와 이 새끼야. 나와 이 씨. 레비 씨 했었던 거. 그것처럼 야, 이거 또 마지막에 뭐 장난칠 친 거 아니야? 왜냐면 사실 레비 회장이 이적 시장 막판에 뭔가 약간 더 가격을 좀 깎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다가 딜이 나가리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되게 이상한 건 아닌 것도 맞아요. 근데 뒤에 보면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의 흐름은 스포르팅이 마지막에 이 딜을 좀 틀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로마노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난 28일 두 구단은 구두로 합의 끝났다. 네. 그 다음에 거래 조건도 합의 끝냈다. 그런 다음에 선수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작별 인사, 안녕 빠이빠이 팬들한테 그동안 고마웠어, 이렇게 할 만하잖아. 이렇게 될 만하잖아요. 그래서 토트넘도 메디컬 일정도 잡아놨대. 왜냐면 이제 사실 포로가 오른쪽 사이드백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면 전체적인 밸런스, 팀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저희도 했었고 당연히 토트넘 구단에서도 했었을 것이고 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구두 합의 내용이 문서화하는 와중에 스포르팅이 세부 사항이랑 이 조건 같은 것을 갑자기 변화시켰다. 변경시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로마노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는 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와중에 이제 그 토트넘 또 유력한 어떤 저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 리알 토마스. 이 아저씨 이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리죠. 부정충. 좀 약간 느낌이 조금 얄미운 느낌? 계속 야 기다려봐 뭐 그런 다음에 또 좀 안 되면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봐, 내가 아직 안 끝났다 그랬지? 근데 아직 아직 살아있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지금의 분위기는 포로딜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스포르팅이 빡 뒤집은 다음에 약간 이 토트넘도 당혹스러워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얘기를 이게 뭐 좀 보면 폴 오키프, PO라고 표기가 많이 되죠. 폴 오키프.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의 얘기가 뭐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이적 관련해서 에이전시 관련해서는 좀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이아웃 조항 있잖아요. 포로의 바이아웃 조항. 이게 그 이적 시장 그 마감 12일 전에 만료된다. 즉 그때 그 당시 바이아웃이 일정 시기까지는 유효하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게 이제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러다 보니까 바이아웃의 이적 시장 내 변경,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한테 야 이적료 더 줘. 이런 얘기가 있고 포르키프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바이아웃과 관련한 어떤 디테일한 조항 이걸 놓친 거는 오히려 포로 쪽 에이전트인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100% 확실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여하간에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토트넘 쪽에서는 아니 왜 뭐야 이거 야 다 된 건데 마지막에 왜 이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전과자의 서름이라고. 랩이 또 마지막에 뭐 약간 또 깎으려고 그러다가 왜 사실 이제 그 귀제마의 주인공 장 미셸 올라스 리옹 구단주도 레비한테 유리스랑 딜치다가 레비한테 한 대 맞았잖아. 그것처럼 야 이거 그럴 줄 알았다. 또 레비가 이러다가 마지막에 또 쫑난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보다 지금 요런 쪽의 분위기는 이거 스포르팅이 마지막에 딜을 탁 틀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토트넘이 오히려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한쪽에서 해코르드 이거는 포르투갈 언론이에요. 이쪽에서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포로 이적은 중간에 29일에 지금 스탑이 됐는데 구두 합의하고 이제 문서화하는 와중에 이건 좀 비슷해요. 이 전체적으로 뭐 은행에서 이게 왜냐면 거액이잖아. 은행에서 자금 조달 발생하는 뭐 이자 비용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가 있는데 뭐 토트넘이 이걸 내기 꺼려해서 좀 이 딜이 지금 스톱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쪽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로는 런던 이적을 원한다. 이적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요거보다는 그 앞전에 있었던 바이아웃 조항의 변동. 그래서 스포르팅이 마지막에 딜을 좀 변경했다. 이런 쪽이 지금 중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팬들이나 얘기를 하는 게 야 스포르팅 너네 좀 과하다. 근데 야 레비 너 하던 거 똑같이 당하니까 어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 스포르팅도 지금 보면 딜의 마지막에 물론 뭐 조항이 이렇다면야 뭐 돈 더 줘 이럴 수도 뭐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왜 그런 서로 간의 상도나 이런 게 있잖아. 그런 느낌 때문에 야 거의 이렇게까지 야 다 구두로 합의됐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선수들이 지금 당혹스러워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스탠스를 얘기하는 측도 있는 반면에 야 레비 너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딜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팍 해가지고 깎으려고 그러다가 역으로 당하니까 어때?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어쩔 거야? 돈 낼 거야? 말 거야? 사오긴 사와야 되잖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럼 결국에 레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딜을 그래도 추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삔또가 상해서 딜을 나가리 시킬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이고 결국엔 사이드백을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콘테나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자원으로 어찌된 생각이 되는 가운데 레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여하튼 이 바이아웃과 관련된 어떤 조항은 이게 포로키프 얘기가 맞다면 이 포로의 에이전트 쪽에서 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놓친 부분이 있는 듯. 이게 왜 이강인 선수 아기레 감독이 얘기했던 3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왜 바이아웃이나 이런 계약들이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 경우들이 왜 가끔 있잖아요. 어느 시기까지 유효하다. 어느 타이밍에는 뭐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살짝 놓치면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어떻게 될지라기보다 각자의 어떤 팬들마다도 의견이 다르고 근데 전체적인 중론은 그건 있어요. 그니까 바이아웃 초반에
가격 그만 깎으려고 하고 빠르게 딜 마무리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그건 것 같아. 레비가 이번에 딜을 뭐 되게 잘못했다. 이게 사실 뭐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가격을 어느 정도 내고 하려고 그러는 거는 누구나 하는 행위고, 그게 잘못된 불법적인 행위인가?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되레 통수를 맞은 느낌인데, 지금까지의 레비의 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와 그 다음에 상황이 토트넘 팬들도 좀 지겹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여튼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 결국 포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레비가 살 것인가? 아니면 삔또 상한 레비 포로 포기하나? 결국엔 이 부분이 포인트가 아닌가. 어쨌든 지금 상황은 딜이 스톱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딜이 끝난 건 아니야. 딜을 스톱 맞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딜이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레비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선수는 분명히 떠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 사실 마음이 뜬 선수가 그대로 팀에 남아있는 것도 완전히 긍정적이지만은 않거든요. 특히나 뭐 스포르팅이 어떤 식의 딜을 이 마지막에 이렇게 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괜한 이 팀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이 어떤 금액이 토트넘에 의해서 맞춰지면 가장 그림이 잘 돌아가는 건데, 요 부분도 사실 또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튼 뭐 속보성 소식이라서 저희도 간단하게 메모장으로 좀 진행을 해봤고요. 마지막에 또 토트넘과 레비가 재밌는 어떤 그 상황이 만들어져서 토트넘 팬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요거를 저희가 좀 한번 쫓아서 쭉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